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꼭 보고 학교로 와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교실에서 또 정리하면은 또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에 꼭 온라인으로 잘 익히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면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가속도를 이제 새로 배운 거다, 그쵸? 가속도는 속도 변화였습니다. 속도 변화. 그래서 이 델타라는 게 들어갔다. 그래서 속도 변화 나누기 시간으로, 그 다음에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된다. 그럼 이 가속도는 왜 생길까? 즉 속도 변화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이제 그게 바로 가속도 법칙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속도는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물체에 힘을 가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물체에 힘을 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 법칙은 A는 F라고 하는 힘 때문에 생기고, 질량이 크면 그러면 또 속도 변화가 그만큼 적겠죠. 질량이 가벼우면은 속도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지만 질량이 무거우면 그만큼 더 큰 힘을 줘야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질량에는 반비례해서 A는 M분의 F라는 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가속도 법칙이고 뉴턴이 정립한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M이 불편하니까 F는 MA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식을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가속도라는 것은 사실 힘이랑 같은 걸로 생각해도 돼요. 속도가 변하고 있다, 물체가. 그렇다는 말은 이 물체는 힘을 받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항상 이 두 개는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력을 받아서 물체가 가속운동, 가속도가 변하게 된다면 그때 이 가속도는 모든 물체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가속도로 중력 가속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중력 가속도는 다 알다시피 얼마죠? G는 9.8, 단위는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9.8이 조금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올림해서 10으로 보통 문제를 풀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중력을 받아서 물체가 속도가 변할 때 생기는 가속도다.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얘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얘 속도 변화가 9.8씩 증가하니까 1초 후에는 속도가 9.8m/s가 됐을 거고, 2초 후에는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19.6이 됐겠죠. 속도가. 3초 후에는 9.8이 되면은 29.4인가요? 이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런 속도 증가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교실에서 실험을 해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려보고 뭐 직접 계산도 해보는 그런 활동이기도 했지만,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속도가 그렇게 점점점 증가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라고 실험을 해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힘이라고 생각하라 했다, 그치? 그러면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즉 F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힘이 존재할 때, 즉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봅시다.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속도도 존재한다, 안 한다? 가속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0이다. 그러면 가속도가 없으면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속도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체가 정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 무슨 운동이랬다? 등속도 운동이랬죠. 그래서 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힘이 어떤 값으로 뭐 10N이면 10N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면은 물체는 가속도가 있겠죠. 가속도가 존재하고 이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면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분석이 있거든요. 교과서를 잠시 넘기면 여기 보시면
A는 이제 자유낙하하는 거고,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이쪽으로 이제 던져진 물체입니다. 자유낙하는 뭐 당연히 알 거야. 갈수록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초마다 여기 0.1초라고 돼 있네요. 0.1초마다 찍혔다라고 하면 0.1초 동안 이만큼. 그 다음 0.1초는 이만큼. 그 다음에 0.1초는 이만큼. 그 점점 간 거리가 멀어지죠. 즉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커진다라는 말은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이겠지. 그래서 얘는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 던진 물체를 보세요. 얘를 이쪽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 부분을 따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가로로 된 부분을 한번 봅시다. 얘가 몇 칸 이동했는지 보면은 지금 2칸 반을 이동했죠. 이 진한 걸로 보면 2칸 반. 그 다음에도 한 칸, 두 칸 반을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도 2칸 반, 2칸 반, 2칸 반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얘 이쪽 방향으로는 속도가 어떻다? 속도가 일정하다. 왜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똑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근데 이제 세로로 보면은 얘랑 떨어진 높이가 똑같고 여기랑 떨어진 높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자유낙하한 이쪽 지금 떨어진 높이가 똑같다는 게 보입니까? 이 세로로는 마찬가지로 무슨 힘을 받아서 떨어진 거예요? 얘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중력을 받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가속도로 운동을 한다? 중력 가속도로 운동을 하니까 자유낙하하면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나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져져서 곡선으로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애나 중력 방향, 힘을 받은 방향으로의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학습지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떨어진 경우와 이렇게 떨어진 경우를 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그럼 이 자유낙하하는 애는 이렇게 선에 칸을 그려왔어. 이렇게 간 거리가 점점 멀어지도록. 그 다음에 얘는 자유낙하하는 애랑 높이는 똑같죠. 이동하는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 같은 선 안에 그려주고 대신에 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해서 이동하는 거리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 가로 방향으로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 던져지고 나서는 얘들아 손으로 힘을 주는 거지 내 손을 떠난 이후부터는 작용하는 힘은 더 이상 없다. 알겠지? 공이 던져지고 나서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 손에서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 떠난 이후부터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로 방향 수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수직 방향으로는 힘이 있죠.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교과서 95쪽이랑 좀 연관지어서 많이 같이 보세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 3번이 핵심 내용이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쇠공, 깃털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깃털하고 쇠공을 동시에 이렇게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깃털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얘는 천천히 떨어지고 쇠공은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공기 저항이 없으면, 즉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도 깃털이 천천히 떨어질까요? 이제 깃털도 더 이상 공기 저항을 받지 않으니까 똑같은 중력 가속도 9.8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영상을 선생님이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수업 이거를 마무리하고 영상도 한번 보세요. 진짜로 동시에 떨어지는지. 그 영상에서 처음에 이제 공기 저항이 있을 때 떨어뜨려 보고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를 다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들고 나서 떨어뜨려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동시에 떨어지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똑같이 9.8m/s 제곱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한번 보고 중력에 의해서 어떤 자연 현상들, 생명체의 현상들은 어떤 변화를 겪는지 한번 교과서를 보고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영상 멈추고 이 네 가지 빈칸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멈추고 이제 다 정리했겠죠? 그래서 믿고 이제 계속 우리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력에 의한 대기 현상. 수소나 헬륨 이런 애들은 가볍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쉽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기체, 산소나 질소 이런 애들은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그래서 대기의 구성 성분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밀도 차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그 다음에 가벼운 애들 위로 가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차가운 공기, 얘네들은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나 공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물방울의 중력이 작용해서 비나 눈이 되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상현상. 그래서 물이 순환하고 또 구름이 생기고 또 구름이 걷어지면 햇빛도 생기고 하는 그런 다양한 기상현상의 원인이 중력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우리는 몸을 지탱하고, 그 다음 식물들은 뿌리로 몸을 지지하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다리로 지탱할 필요도 없고 공중에 떠다니면 되고, 식물들도 뭐 땅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겠죠, 제대로. 그래서 중력은 이런 자연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명체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력은 자연 현상도 일으키고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실에서 하면은 더 막 말할 게 많은데 선생님이 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교실에 오면은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학습지 잘 적었는지 확인할 테니까 꼭 수업을 듣고 오늘 우리 금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과서 앞에 학습지 보고 이거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확인할게요.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사실 수업을 했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먼저 정리하고 선생님이 뒤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온라인 수업 특성상 선생님이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정리를 하고 꼭 교실로 오세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이나 또는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